70대 노인 박용수는 강신그룹 대저택 입구에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했죠.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주름은 더 깊어지는 듯했어요. 마른 체구의 박용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강신그룹의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침 하늘은 맑았어요. 박용수는 대저택의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택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그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박용수의 꿈이었죠. 그때였으면 지금쯤 무대에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용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꿈을 위해 달려갈 여유가 없었죠.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다 이곳 강신그룹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잠시 일하다 다시 꿈을 좇으려 했지만 그 잠시가 2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멀리서 비싼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용수는 급히 자세를 바로 했죠. 그 차 안에는 강민석 회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강신그룹의 2대 회장인 강민석은 오만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은 후 그는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죠. 차가 멈추자 박용수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하지만 강민석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갔어요. 박용수에게 이런 대우는 일상이었죠. 강신그룹의 직원들 중 그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용수는 차를 주차장으로 가져가며 라디오를 켰어요. 트로트 채널이었죠. 그의 유일한 낙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에 있던 경비원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용수 씨, 정말 노래 잘하시네요. 왜 가수 안 하셨어요? 경비원 중 한 명이 물었죠. 박용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먹고 살기 바빴어요. 꿈 같은 건 사치였죠. 그의 말에는 평생의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박용수는 금세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점심시간, 박용수는 구석진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의 도시락은 소박했습니다. 반찬 2가지와 흰 쌀밥이 전부였죠. 그때 강민석의 비서가 다가왔어요. 박 씨, 회장님께서 오후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입구 쪽 정리를 잘 해놓으라고 하시네요. 박용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늘 그랬듯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주차된 차들을 정리하고 입구를 깨끗이 청소했죠. 햇볕이 따가웠지만 그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고급 차들이 하나둘 저택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듯 했어요. 박용수는 차들을 질서정연하게 주차시키며 바쁘게 움직였죠. 그는 한 번도 실수 없이 일했습니다. 20년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모든 차가 빠져나갔습니다. 박용수는 땀을 닦으며 잠시 쉬었어요. 그때 강민석이 화가 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죠. 박용수 씨, 왜 VIP 손님 차를 가장 안쪽에 주차시켰습니까? 그분이 먼저 나가셨는데 다른 차들 때문에 기다리셨다고요. 박용수는 당황했어요. 그는 분명 지시받은 대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그렇게 지시해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민석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죠. 변명하지 마세요. 이런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강민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박용수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죠. 그날 밤, 박용수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벽지가 낡은 방 안에는 오래된 텔레비전과 몇 장의 가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켜고 소주 한 병을 따랐죠. 화면에서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노래해보면 좋았을 텐데. 박용수는 텔레비전 속 가수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용수는 평소보다 일찍 강신그룹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저택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몇몇은 조용히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죠. 박용수는 평소처럼 주차장 앞에서 차량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제의 일은 그저 일시적인 해프닝이라 생각했습니다. 용수 씨,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강민석 회장님이 주요 투자자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동료 경비원이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박용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사 내에 이런저런 소문에 관심을 두는 편이 아니었죠. 그저 자신의 일에만 충실했을 뿐이에요. 오후 2시, 강민석의 차가 평소보다 빠르게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험악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박용수를 향해 걸어왔죠. 어제 그 일 때문에 오늘 아침 미팅에서 난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박용수의 말은 또다시 중단되었어요. 강민석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런 늙은이가 아직도 여기서 구차하게 매달리고 있는 게 문제였네. 평생 주차나 시키는 일밖에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어? 강민석의 가혹한 말에 박용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20년을 넘게 충직하게 일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다니요.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용수 씨는 오늘부로 퇴직입니다. 격리과에 가서 정산받고 나가세요. 강민석은 차갑게 말을 마치고 돌아섰어요. 박용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주변의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박용수는 천천히 유니폼을 벗었어요. 20년 동안 매일같이 입었던 검은색 유니폼이었죠. 그는 탈의실에서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격리과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오는 박용수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어차피 내 인생은 바닥이었으니 더 내려갈 곳도 없지. 그는 중얼거리며 강신그룹의 대문을 나섰어요.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박용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이제 돌아갈 회사도 의지할 곳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용수는 길가의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녔죠. 그는 퇴직금이 적힌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작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박용수의 한숨 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죠. 공원 한켠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축제 노래자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박용수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엉성하게, 또 어떤 이는 진지하게 노래를 불렀죠. 관객들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즐거워했습니다. 아저씨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직 참가자 접수받고 있어요. 진행을 돕고 있던 젊은 여성이 박용수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박용수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바라보니 오래전의 꿈이 떠올랐죠. 그래, 어차피 잃을 게 뭐 있겠어. 용기를 낸 박용수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적고 부를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노래는 인생의 막차였어요. 젊은 시절 즐겨 불렀던 트로트였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박용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떨림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마지막으로 무대에 섰던 것이 30년도 더 전이었죠. 그때는 젊고 패기 넘쳤지만 지금은 나이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70번 박용수님의 인생의 막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박용수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올라갔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그는 눈을 감았죠.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첫 소절부터 관객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용수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게 깊고 묵직했지만 동시에 놀라운 감정과 기교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좌절, 아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삶의 여정을 가슴 깊이 노래했죠.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죠. 박용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행자가 감탄하며 물었죠. 박용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해졌어요. 노래자랑이 끝나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박용수는 당연히 1등을 차지했어요. 상금은 10만 원이었죠. 그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오랜만에 느낀 성취감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한 남자가 박용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수님.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음반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어요. 박용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 목소리와 감정 표현은 정말 특별해요. 혹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김준호의 제안에 박용수는 놀랐어요.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제가요? 지금 이 나이에? 박용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어요. 특히 선생님 같은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더욱 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김준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박용수는 망설이며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죠. 평생 꿈꿔왔던 기회가 이제 와서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날 밤, 박용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생각했어요.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도 될지, 그리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에게는 잃을 것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용수는 결심했어요. 그는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프로듀서님, 저 박용수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제안,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 기쁩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에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박용수는 약속 시간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는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로 했어요. 김준호의 회사는 강남의 작은 빌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뉴웨이브 엔터테인먼트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박용수는 빌딩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고급스러운 외관에 주눅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낡은 양복을 입고 왔지만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죠. 이런 곳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박용수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회사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김준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김준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박용수를 소파로 안내하며 커피를 권했어요. 어제부터 계속 선생님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깊은 감성이 정말 특별해요. 김준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용수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뭐? 그의 말에 김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런 진정성은 요즘 음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보석 같은 거죠. 김준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박용수에게 계약 내용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무대부터 시작할 겁니다. 동네 축제나 노인정 공연 같은 곳에서요. 그러면서 점차 알려지게 될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런 계획이지만 선생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박용수는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이런 계약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김준호는 박용수의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연습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날부터 박용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매일 연습실에 나가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발성부터 호흡, 감정 표현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나이가 들어 체력은 부족했지만 그의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박용수는 첫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노인정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였어요. 그는 긴장했지만 무대에 오르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그의 노래를 들은 어르신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같은 세대가 부르는 노래에 깊은 공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노래였어요.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한 할머니가 박용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용수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신했어요. 그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공연 이후 박용수의 일정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동네 축제, 지역 행사, 작은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유튜브에 올라간 그의 공연 영상은 조회수가 늘어났고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아버지의 노래에 위로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박용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는 더욱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무대 매너도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날 김준호가 박용수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선생님,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황금 트로트라는 전국 트로트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 출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방송도 된다고 합니다. 박용수는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떨리는 일이었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전국 방송이라니. 김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노래는 특별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겁니다. 박용수는 고민 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불렀고 때로는 목이 쉴 때까지 연습했죠. 그의 원룸에서는 하루 종일 트로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회 당일 박용수는 방송국 분장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젊은 트로트 가수 지망생들이었죠. 그들 사이에서 70대 노인은 분명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박용수 선생님, 5분 후에 출연하십니다. 스태프의 안내를 받고 박용수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TV 모니터를 통해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를 지켜보았어요. 모두 훌륭한 실력자들이었죠. 그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다음은 73번 박용수님의 인생의 노래입니다. 박용수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향했어요. 밝은 조명 아래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죠. 젊은 시절의 꿈,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20년간의 주차요원 생활,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고와 새로운 시작까지. 음악이 시작되자 박용수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란 긴 여정을 걸어왔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헤매이며, 때론 쓰러지고 때론 일어서며, 그래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인생. 박용수의 목소리는 방송국 전체를 울렸어요.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진지하게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관객들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저 할아버지가 누구지? 라는 표정이었지만 노래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표정이 감동으로 변해갔어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관객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심사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용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보았어요. 박용수님,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지 정말 놀랍네요. 심사위원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어요.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트로트의 본질을 보여주셨어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박용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관객들에게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왔죠. 대기실로 돌아온 박용수를 김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벅찬 표정으로 박용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박용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평생 이런 순간을 꿈꿔왔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대회 결과 발표 시간, 박용수는 다시 무대에 섰어요. 그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황금 트로트 대회의 우승자는 사회자가 드라마틱한 일시 정지를 한 후 발표했어요. 박용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용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트로피를 받으러 나갔어요. 관객들은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죠. 그 순간 박용수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 이후 박용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일약 스타가 되었죠. 황금 트로트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용수의 노래에 감동받았습니다. 그의 SNS 팔로워는 하루 만에 수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방송사와 기획사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신문과 잡지에서는 그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인생 이모작의 상징, 늦깎이 트로트 스타, 국민 할배라는 수식어가 그를 따라다녔죠. 박용수는 이 모든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길 바랐을 뿐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준호는 박용수의 매니저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제안들 중에서 박용수에게 맞는 일정을 조율했어요. 선생님, 이제 정식 앨범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김준호의 제안에 박용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들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죠. 녹음실에서 박용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헤드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앨범 녹음이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음악 프로듀서가 창문 너머로 신호를 보내자 박용수는 노래를 시작했죠.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지친 어깨를 이끌고 돌아오는 길. 평생을 달려온 이 길 위에서 이제야 보이는 작은 빛. 박용수의 목소리는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앨범의 타이틀곡 인생의 빛이었어요. 그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노래였죠. 평생 주차요원으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과 사회에 소외된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번 테이크는 정말 좋았어요. 프로듀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박용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죠. 녹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준호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어요. 박용수 선생님, 다음 주 전국 노래자랑 특별 게스트로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박용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국 노래자랑은 그가 젊었을 때부터 존경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꿈에도 그 무대에 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정말인가요?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출연료도 상당히 좋게 책정되었어요. 박용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승낙했죠. 그의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다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용수는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섰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객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관객들은 그를 보며 희망을 느끼는 듯했죠.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황금 트로트 우승자, 국민 할배 박용수 선생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관객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어요. 박용수는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무대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노래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관객들은 더욱 큰 환호성을 보냈어요. 박용수는 자신의 타이틀곡 인생의 빛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방송을 통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죠. 방송 이후 박용수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어요. 그의 앨범은 출시 직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들은 박용수의 노래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박용수 씨의 노래는 우리 세대의 아픔과 희망을 담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 50대 여성 팬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런 반응은 박용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용수의 일정은 점점 바빠졌어요. 지방 공연, TV 출연, 라디오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무리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열정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했어요. 어느 날 박용수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스타의 과거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진행자가 그의 과거에 대해 물었죠. 박용수 선생님, 가수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박용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저는 20년 넘게 강신그룹이라는 대기업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지만 생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가수의 길을 걷게 되신 건가요? 박용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해고당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직장을 잃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이야기에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런 후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직함과 용기에 감동받은 것이었죠. 방송 이후 박용수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특히 중장년층 실직자들은 그를 희망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박용수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죠. 한편 강신그룹에서는 이 방송을 본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박용수의 해고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강민석 회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죠. 저 노인네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강민석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그는 박용수의 성공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이 해고한 노인이 전국적인 스타가 된 것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반면 박용수는 강신그룹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어요. 그는 인터뷰에서도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를 해고한 것은 회사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덕분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으니까요. 박용수의 대인배적인 모습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의 팬층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용수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졌어요.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광고, 라디오 DJ 등 그의 따뜻한 인성과 진실된 모습은 어디서나 사랑받았죠. 특히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용수의 인생 이야기는 높은 청취율을 기록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취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죠. 오늘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청취자분은 50대 중반에 실직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꿈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박용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라디오를 통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어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앨범 활동 외에도 박용수는 전국 순회 공연을 시작했어요. 인생의 노래 콘서트는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이야기도 나누었죠. 저는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도 소중했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공연 수익의 일부는 박용수의 뜻에 따라 노인복지단체에 기부되었어요. 그는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어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요. 박용수의 선행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는 착한 트로트 가수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었죠.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한편 강신그룹은 박용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주가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져갔죠. 이번 분기 실적이 저조합니다. 게다가 박용수 사태로 인한 이미지 하락까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한 임원이 강민석에게 보고했어요. 강민석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황을 타개하고 싶었죠. 그냥 저 노인네한테 사과하고 다시 회사로 모셔오면 안 될까요? PR 효과도 있을 텐데. 한 임원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강민석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해고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인다? 그건 내 체면이 서지 않아요. 강민석의 고집은 결국 회사에 더 큰 손해를 가져왔어요.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죠. 게다가 몇몇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회사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반면 박용수의 성공 가도는 계속되었어요. 그의 두 번째 앨범 희망의 노래는 전작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음원 차트 1위, 앨범 판매량 10만 장 돌파, 각종 음악 시상식 수상 등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박용수는 갑작스러운 성공의 때때로 어리둥절했어요. 그는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노래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 박용수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진정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박용수의 성공은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박용수 신드롬이라 불리며 많은 중장년층이 늦은 나이에 트로트 가수에 도전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박용수처럼 되고 싶다는 지원자들이 넘쳐났죠. 박용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인생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박용수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앨범 발매 1년 만에 박용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체조 경기장, 만석의 관객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형 콘서트 인생의 노래를 개최한 것이죠.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런 큰 무대에 서다니. 박용수는 대기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옆에는 늘 함께 해온 김준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모두 선생님의 실력과 진정성 덕분이에요. 밖에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만명의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준호의 말에 박용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무대에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그가 천천히 걸어 나왔죠. 관객들은 열광적인 환호성을 보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수입니다. 그의 인사와 함께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용수는 히트곡 인생의 빛, 희망의 노래, 가을 햇살 등을 열창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경기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고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죠.
콘서트 중간 박용수는 잠시 노래를 멈추고 관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주차요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는 70대 노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용수의 솔직한 고백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그의 말에 많은 관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용수는 다시 노래를 이어갔어요. 콘서트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마지막 앙코르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죠. 콘서트 이후 박용수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게스트가 되었고 여러 광고 모델로도 발탁되었어요. 국민 할배라는 애칭과 함께 그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었죠. 특히 박용수의 광고 수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는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식품, 의류, 보험,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를 모델로 영입했죠. 한때 생계를 걱정했던 그는 이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박용수의 재정 관리를 도왔어요. 선생님, 적절한 투자를 통해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부동산이나 안전한 금융 상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박용수는 김준호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는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신경 썼어요. 특히 그는 노인 복지 시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나처럼 늦은 나이에 기회를 얻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용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노인 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용수재단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공헌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강신그룹은 점점 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연이은 투자 실패와 비리 의혹으로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강민석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커져갔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무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강민석은 초조한 듯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은 안 되나요? 강민석이 물었죠. 재무이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모든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졌어요. 강민석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회사를 이런 식으로 망하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중 회사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강민석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었어요. 강민석 회장님의 무모한 경영 판단이 회사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이사회에서 한 임원이 발언했죠. 강민석은 격분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퇴진을 결정했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소유주입니다. 강민석은 소리쳤지만 법적으로도 그의 입지는 약해져 있었어요. 대주주들의 지지를 잃은 그는 결국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이 물러난다고 해서 회사의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부채가 쌓여 있었고 신규 투자는 끊긴 상태였죠. 결국 강신그룹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신그룹 결국 법정관리 신청. 몰락의 끝은 어디인가. 신문 헤드라인이 강신그룹의 몰락을 알렸어요. 한때 국내 10대 그룹에 들었던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회사 직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죠. 법원은 강신그룹의 회생 절차를 받아들였고 매각을 통한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어요. 강신그룹은 헐값에 매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용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20년 동안 근무했던 강신그룹의 소식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죠. 비록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지만
그곳에서 일했던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 씨, 강신그룹이 매각된다면 인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박용수가 문득 김준호에게 물었어요. 김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것 같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부담이 크지만 설마 선생님께서? 박용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지요. 김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전문가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박용수에게 자세한 보고를 했어요. 선생님의 현재 자산과 신용도를 고려하면 인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박용수는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수 절차를 시작합시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국민 할배 박용수, 강신그룹 인수 나서라는 뉴스가 전해지자 금융계와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죠. 많은 사람들이 박용수의 결정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회사를 인수하려는 걸까요? 해고당한 회사를 되사는 건가? 복수하려는 건가? 트로트 가수가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을까?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박용수는 차분하게 인수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는 금융 전문가와 경영 컨설턴트들의 조언을 꼼꼼히 들었고 법률적인 문제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강민석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각종 방해 공작을 시도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뒤집을 수 없었죠. 마침내 인수계약 체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박용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도착했어요. 강민석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는 박용수를 알아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때 그 주차요원? 강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박용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민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자신이 하찮게 여기며 해고했던 노인이 이제는 자신의 회사를 사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완료되자 박용수는 공식적으로 강신그룹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어요.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죠. 박용수 씨, 왜 강신그룹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앞으로의 경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강민석 전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용수는 간단히 답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사장님이겠군요. 그의 한마디에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지만 박용수는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저녁 박용수는 김준호와 함께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강신그룹을 인수하셨는지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용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수하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 산 게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나처럼 소외당했던 사람들을 위해 새롭게 만들고 싶어서예요. 박용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어요. 다음 날, 박용수는 강신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사장을 맞이하기 위해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그 중에는 박용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용수 씨. 아니, 사장님. 한 경비원이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박용수는 그를 알아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민수 씨. 잘 지냈어요? 그는 예전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죠. 다른 직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전 회장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박용수는 회사 곳곳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대화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회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박용수는 전체 직원들 앞에서 첫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 박용수입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2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해고당했죠. 박용수의 솔직한 고백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 회사를 통해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으로요. 박용수의 연설은 간결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의 말에 감동받았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신그룹의 사옥 꼭대기층, 박용수는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회사의 가장 낮은 직급으로 일했던 그가 이제는 최고 결정권자가 되어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문득 그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이사회 회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알렸어요. 박용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인수한 후 첫 번째 이사회였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용수는 그들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 자신도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용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임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우선 회사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강신그룹은 이제 용수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회사 이름 변경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조직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수직적인 현재의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박용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직원 복지 향상, 정년 연장, 실버 인력 활용 방안 등 그가 준비한 변화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리 의혹이 있는 사업들은 모두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변화들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할 수도 있는데요. 박용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당장의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원합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회사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임원들도 점차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회의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많은 안건들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사회 이후 박용수의 개혁은 빠르게 실행되었어요. 우선 회사 이름이 용수재단으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도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걷는 길, 더 나은 미래라는 슬로건은 박용수의 경영 철학을 잘 보여주었죠.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박용수는 주기적으로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제안을 실제 경영에 반영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이전에는 상사의 지시만 따라야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의견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게 신기해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죠. 이런 변화는 기업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용수는 특히 노년층 직원들에 대한 정책에 신경을 썼어요. 그는 정년을 연장하고 실버 멘토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험 많은 노년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을 지도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는 노년층의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또한
박용수는 직원들의 복지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사내 어린이집 설립, 유연 근무제 도입,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고 이직률은 감소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트로트 가수에서 혁신적 CEO로 박용수의 경영 혁신, 주목받는 용수재단과 같은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죠. 박용수는 인터뷰에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영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용수재단의 변화는 재무적인 면에서도 조금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업 이미지 개선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직원들의 높아진 사기는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었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편 강민석은 회사를 잃은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요. 또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강민석 전 회장,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소환. 뉴스 헤드라인은 그의 몰락을 보여주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떠나갔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강민석은 점점 고립되어 갔죠. 어느 날 박용수는 뉴스에서 강민석의 소식을 접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강민석이 자신을 모욕하고 해고했지만 그런 식으로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사장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김준호가 물었어요. 그는 이제 용수재단의 부사장이 되어 박용수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씨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 사람도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걸까요? 박용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김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박용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강민석은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박용수였어요. 강민석은 당황했지만 박용수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강민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마침내 박용수가 말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강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악이죠.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박용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강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박용수를 쳐다보았어요. 왜요? 당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람인데. 박용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죠. 강민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자신이 해고한 노인이 지금은 자신의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를 만나자고 한 건가요?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용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용수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강민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당신 회사에서? 박용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높은 직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분명 회사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박용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복수하려고 회사를 산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세상에는 당신의 자리도 있습니다. 강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잘못했어요.
회사도 망쳤고 사람들도 상처 줬고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용수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강 회장님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강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박용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시작해봅시다. 저도 70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했는걸요. 그날 이후 강민석은 용수재단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는 평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살려 조금씩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박용수는 회사 경영과 함께 가수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 번째 앨범 새로운 시작을 발표했어요. 이 앨범은 인생의 재출발, 용서, 화해를 주제로 한 노래들로 구성되었죠. 특히 타이틀곡 다시 한번은 모든 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해.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이지.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야.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특히 사회적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박용수는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용수재단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어요. 혁신적인 경영 방식과 직원 중심의 문화는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매출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용수재단, 실버드림 프로젝트 통해 1000명 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뉴스 헤드라인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박용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강민석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 노력했어요. 겸손함을 배우고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게 되었죠. 그는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박용수 사장님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노인들을 함부로 대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활용할 때입니다. 강민석은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용수와 강민석의 관계도 점차 발전했어요. 그들은 과거의 갈등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성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용수재단에 새로운 시너지를 가져왔죠. 용수재단은 이제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했어요. 노인 복지, 일자리 창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박용수는 이런 변화에 큰 보람을 느꼈죠.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기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삼고 싶었죠. 그 꿈이 조금씩 실현되는 것 같아 기쁩니다. 박용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국민 할배를 넘어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인수 후 1년 용수재단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부채는 절반 이상 감소했고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어요. 특히 실버드림 프로젝트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로 각종 언론에서 조명받고 있었죠. 박용수는 CEO실에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용수재단의 실버드림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 평사원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경험과 열정이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한 것이었죠. 사장님, 실버드림 확장 계획안을 가져왔습니다. 강민석의 말투와 태도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하면서도 진중한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안깨나 민석 씨, 함께 살펴보자고요. 박용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나란히 앉아 계획안을 검토했습니다. 강민석의 제안은 실버드림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어요.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장하는 겁니다.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강민석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박용수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계획이군요. 민석 씨가 이런 프로젝트에 이렇게 열정을 쏟을 줄은 몰랐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일자리가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이 일의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자신도 치유받는 느낌이에요. 박용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강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변화한 것이었어요. 민석 씨, 당신의 변화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네요. 강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사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는데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박용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변화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한 건 민석 씨 자신이에요. 그 용기와 의지가 대단한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된 듯 했어요. 그날 저녁, 박용수는 용수재단의 임원들과 함께 중요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위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용수는 잠시 그들을 둘러보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박용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용수재단을 직원 소유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주식 70%를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30%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이런 결정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되면 사장님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박용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개인적인 지분을 갖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사회의 명예의장으로 남아 조언자 역할을 하려고 해요. 또 다른 충격적인 발표에 회의실은 더욱 술렁였죠.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결정이신가요? 이 회사는 사장님이 일구신 건데. 박용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일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삼고 싶었죠. 이제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미래는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임원들은 박용수의 결정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었습니다. 직원 소유 기업 모델은 한국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겁니다. 모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시스템을 갖출 거예요. 박용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임원들도 점차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회의는 세부 계획을 논의하며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박용수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어요. 이 소식은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용수재단, 직원 소유 기업으로 전환 선언. 박용수 대표의 파격적 결단. 뉴스 헤드라인이 연일 이 소식을 다뤘어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혁신적인 시도지만 위험할 수 있다. 한국 기업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실험적인 모델이지만 성공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직원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그들은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큰 기회이자 도전이었죠. 우리가 정말 회사의 주인이 된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내 회사니까요. 박용수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사내에는 이런 대화들이 오갔어요. 박용수는 모든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어요. 여러분은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모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직원들은 박용수의 진심 어린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결의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석도 이 결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는 박용수를 찾아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라면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박용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석 씨, 내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요. 강민석은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개인 재산 중 일부를 실버드림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싶어요. 박용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민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께 받은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요. 박용수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강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용수재단의 직원 소유 기업 전환 계획은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기업 경영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법을 배웠어요. 초기에는 혼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을 찾아갔죠. 박용수는 약속대로 명예의장으로 남아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항상 직원 대표들에게 있었어요. 이는 그가 진정으로 회사를 놓아주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한편 박용수의 가수 활동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네 번째 앨범 함께 걷는 길을 발표했어요. 이 앨범은 그의 인생 철학이 담긴 노래들로 구성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네. 손을 내밀 때 더 커지는 행복. 함께 걷는 이 길이 참 아름다워.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는 순간. 타이틀곡 함께 걷는 길의 가사는 박용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했습니다. 용수재단의 새로운 경영 모델은 점차 안정화되었고 놀라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높아지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특히 실버드림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수많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죠. 용수재단 모델, 국내 기업들의 롤모델로 부상, 직원 소유 기업의 성공 사례, 용수재단이 증명해 보였다. 이런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되었어요. 다른 기업들도 용수재단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박용수는 이런 변화를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해 용수 리더십 포럼을 설립했습니다. 이 포럼은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과 직원 참여 모델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했어요.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박용수는 포럼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의 철학은 많은 경영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강민석도 용수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했어요. 그는 실버드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저는 과거에 오직 돈과 권력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가치를 배웠어요. 나눔과 협력 그리고 존중. 이것들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는 걸 박용수 의장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강민석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용수재단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 변화의 중심이 되었어요. 노인 복지, 일자리 창출,
직원 소유기업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죠. 박용수의 비전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용수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차요원에서 트로트 가수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로. 그의 여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죠. 모든 것이 운명이었나 봅니다. 박용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민석이 서 있었어요. 의장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박용수는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의장님, 제가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버드림 프로젝트를 위한 독립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더 많은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석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박용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이네요. 민석 씨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합니다. 강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의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용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거죠. 나도 민석 씨에게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수재단의 직원 소유 기업 전환 3년째,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용수재단 사회공헌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용수재단의 사회적 기업 활동을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연회장 입구에는 함께 걷는 길, 더 나은 미래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부는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는 부스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특히 실버드림 프로젝트 부스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 17개 도시에서 운영되며 10,000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무대 위에는 박용수가 서 있었어요.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준호와 강민석이 함께 있었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용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행사장에는 용수재단 직원들, 협력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실버드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용수재단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박용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청중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실버드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용수재단의 직원 소유 기업 모델이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 모델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발표에 행사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용수재단의 혁신적인 시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저 시작점을 만들었을 뿐이죠. 여러분이 그 길을 더욱 넓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어요. 박용수의 겸손한 말에 많은 청중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저는 또 다른 결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박용수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이제 용수재단의 명예의장직에서도 물러나려고 합니다. 완전한 은퇴를 선택했어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용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청중들을 진정시켰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슬픈 결정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믿어요. 더 이상 제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모두 훌륭한 리더가 되셨습니다. 박용수의 말에 청중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쉬움과 존경,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제가 떠난다고 해서 용수재단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박용수는 무대 위에서 내려와 청중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끔은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마을 노인정에서 노래도 부르며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의 소박한 바람에 청중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박용수는 잠시 멈추고 강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후임으로 강민석 이사를 추천합니다. 그는 지난 3년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고 용수재단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박용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이런 제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용수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석 씨,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용수재단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믿어요. 강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의장님, 정말 그런 중책을 맡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잠재력을 알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한때 적대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박용수는 몇몇 가까운 사람들과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준호, 강민석, 그리고 몇몇 오랜 동료들이 함께했어요. 그들은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웃음과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용수 씨,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요. 김준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박용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박용수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박용수는 자신이 구입한 강원도의 작은 농가로 떠났어요. 그는 도시의 복잡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많은 직원들과 팬들이 그를 배웅했죠. 꼭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박용수는 떠나기 전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한 박용수는 조용히 자신의 새 집에 짐을 풀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농가였습니다. 그는 베란다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야 좀 쉴 수 있겠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시골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박용수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노인회관에서 노래도 가르치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어요. 가끔 팬들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자신만의 평온 속에서 지냈습니다. 한편 용수재단은 강민석의 리더십 아래 계속해서 발전했어요. 그는 박용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더했습니다. 특히 실버드림 프로젝트는 더욱 확장되어 아시아 여러 국가로 모델이 수출되기도 했죠. 용수재단 모델,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노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뉴스 헤드라인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강민석은 인터뷰에서 항상 박용수를 언급했어요. 우리의 모든 성공은 박용수 전 의장님의 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을 뿐이죠. 박용수는 시골에서도 가끔 뉴스를 통해 이런 소식을 접했어요. 그는 용수재단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용수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낡은 옷을 입은 남자였는데 자세히 보니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한 복장으로 혼자 찾아온 것이었죠. 의장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박용수는 반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민석 씨, 어서 들어와요. 막 차를 끓이려던 참이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민석은 용수재단의 소식을 전했고, 박용수는 자신의 시골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의장님, 사실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강민석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박용수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의장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직 돈과 권력만을 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강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용수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용수재단을 이끌면서 저는 매일 자문합니다. 박용수 의장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라고요. 그만큼 의장님은 제게 큰 스승이 되셨습니다. 강민석의 고백에 박용수는 감동했지만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민석 씨 스스로의 변화예요. 내가 한 일은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강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오늘 온 진짜 이유는 의장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용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강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치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노인 복지 정책을 더 넓게 펼치고 싶어서요. 하지만 혼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의장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박용수는 놀랐지만 곧 이해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치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석 씨의 경험과 열정이라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박용수는 진심 어린 조언을 이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결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세요. 강민석은 박용수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었고, 박용수의 가르침을 정치 영역에서도 실천하고 싶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강민석에게 박용수는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석 씨.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요. 박용수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강민석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박용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내가 강신그룹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할 때 사용하던 명함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녀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오르든, 처음 시작했던 초심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강민석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명함을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교훈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강민석이 떠난 후 박용수는 다시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긴 여정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주차요원에서 트로트 가수로, 다시 기업가로, 그리고 이제는 조용한 은퇴자로.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해왔지만 그 속에는 항상 진실된 마음이 있었죠. 몇 개월 후 강민석은 정말로 정치에 도전했어요. 그는 사회적 기업과 노인 복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출마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정성에 감동받아 지지했죠. 특히 실버드림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은 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 중 강민석은 자신의 과거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저는 과거에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한 위대한 스승을 만나 변화할 수 있었어요. 그 스승은 바로 박용수 선생님입니다. 강민석의 솔직한 고백은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치인을 원했기 때문이었죠. 선거일, 박용수는 텔레비전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강민석이 당선되는 순간을 보며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르침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기도 했죠. 당선 후 강민석은 가장 먼저 박용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의장님,
이 모든 것이 의장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의장님의 가르침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박용수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민석 씨, 당신은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양심과 신념이에요. 그것을 항상 따르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주차요원과 회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진정한 스승과 제자, 그리고 친구로 발전했어요. 시간이 흘러 박용수는 9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작은 농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용수재단 직원들, 실버드림 프로젝트 참여자들, 팬들,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원이 된 강민석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강민석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박용수 노인복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의장님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노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박용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삶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박용수는 혼자 마루에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여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모든 일에 감사했죠.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박용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농가로 향하는 길에 서 있는 강민석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어딘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박용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왜 돌아왔나요, 민석 씨? 강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장님,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박용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합시다. 주차장이 요즘 사람이 좀 부족하거든. 박용수의 농담에 강민석은 잠시 놀랐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박용수가 자신에게 했던 첫 제안을 기억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모든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죠. 두 사람은 웃으며 농가로 걸어 들어갔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농가의 전체 모습을 비춥니다. 작지만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그 집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처럼 밤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박용수의 이야기처럼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적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동료가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진정성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박용수와 강민석의 인생은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전할 것이죠. 역전의 노래.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박용수의 노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